곁에 두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은 무언가가 다릅니다. 그들의 내면은 단단하고 강하며 때때로 유연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길래 그러한 깊이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자신의 삶에 진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 스스로의 삶에 진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만의 삶에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오랜 경험과 도전 그리고 책이나 강연을 통해 얻은 통찰과 철학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을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아시나요?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매우 큰데요. 둘의 차이는 그 규모에 따른 철학적 양과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사는 1차원적이라서 단순하지만 사업은 3차원 이상의 다차원적인 생각을 해야 하기에 입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앞마당 작은 텃밭에서 소일거리로 상추 5묶음을 경작해서 장날에 내다 파는 것은 장사입니다. 그는 딱히 깊이 무엇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상추씨를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손이 많이 가지도 않고 원가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날 장날 시세에 맞춰서 일단에 3,000원씩 받고 팔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구 사업을 한다고 해봅시다. 우선 가구의 분야를 정해야 합니다. 같은 책상, 의자, 소파라도 회사나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가구가 있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가구가 있습니다. 분야를 정했으면 생산을 해야 합니다. 직접 공장을 지어서 생산할지 아웃소싱을 하여 물건을 사서 물질을 결정해야 합니다. 직접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려면 생산 부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건물도 지어야 하고 직원들도 채용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듭니다. 배출도 알아봐야 하고 중간중간 빠지는 세금들도 체크해서 절세 전략을 야무지게 짜야 합니다. 생산을 했다면 마케팅과 영업을 해야 합니다. 경쟁 업체를 분석해야 합니다. 고객 주문량을 바로바로 맞추기 위해서는 재고도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고를 정리하려면 창고를 임대하거나 지어야 합니다. 게다가 어떤 물건이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시즌에 따라 매출이 잘 나가는 상품을 미리 잘 예상해 놓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에 관한 내용은 그 규모를 정말 줄여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처럼 사업을 하고 그리고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사업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업 철학은 위에 설명한 모든 프로세스에 다 필요합니다. 재고 정리에 대한 철학, 직원 운영에 대한 철학, 공장 부지 선정에 대한 철학 등등. 이러한 깊이는 오랜 시간에 걸친 시행착오로부터 얻어집니다. 자신의 삶에 진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업가처럼 자신의 삶의 분야마다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철학, 결혼에 대한 철학, 친구관계에 대한 철학, 일과 역과에 관한 철학. 그는 여러 번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에 낭비가 없고 진지한 인상을 줍니다. 진지하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것과 다릅니다. 매사에 심각한 사람을 두고 보통 진지하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여도 아주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심각한 사람은 일단 표정부터 일그러져 있습니다.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툭 건들면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심각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압도당하여 있기에 당면한 일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출을 할지 아니면 무리를 해서 적금을 깨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는 선택장애에 빠져버렸습니다. 대출을 하면 금리가 높아져 가는데 이자를 많이 내야 합니다. 적금을 깨자니 그동안 납입한 세월이 아깝습니다. 딜레마에 빠져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진지한 사람은 다릅니다. 진지한 사람은 상황별로 득과 실을 냉정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잃은 건 잃고 줄 건 준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와 동시에 얻을 건 얻고 취할 것 취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의 상황에 여러 번 접해보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선택지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쫓기는 느낌이 없습니다. 짜증도 없습니다. 오히려 온화하고 편안합니다. 2. 선택을 하는 사람. 곁에 두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은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택을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즉, 선택의 결과가 원하는 결과든 아니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음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선택을 합니다. 어찌 보면 삶 자체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삶은 선택이란 그래프의 미분값입니다. 매 순간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노를 먹을지 라떼를 먹을지 짜장이냐 짬뽕이냐 탕수육을 추가할 것인가.
전세집이냐 월세냐 아니면 대출을 해서 매매를 할 것인가 등등.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 앞에서 망설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손실회피 성향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진 강한 성향 중 하나인데요. 손실이 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경향입니다. 이 성향을 깊이 있게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가진 이 성향은 원시시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원시시대의 인간은 온갖 맹수들의 습격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 등에 의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을 극도로 주의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시시대에 한 인간이 식사를 하고 기지개를 펴다가 200m 정도 멀리 떨어진 강가에 아름다운 풀숲과 꽃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는 호기심을 못 이겨 부족을 이탈하여 풀숲과 꽃들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 풀숲에 독을 품은 뱀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자무리가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시시대의 인간은 효율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대형마트나 냉장고에 먹을 것을 잔뜩 보관해두고 먹고 싶으면 언제나 사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냥을 성공하더라도 내일은 굶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의 달인인 사자나 호랑이도 사냥 성공률이 30%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 역시 사냥 성공률이 매우 낮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식량을 소비하고 나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써서는 안 됩니다. 다음 사냥을 위해 휴식을 하고 에너지를 비축해 놓아야 합니다. 즉 에너지 손실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위의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인간은 되도록 불필요한 시도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를 사는 인간들은 선택을 함에 있어 무의식 중에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곁에 두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은 이런 성향을 딛고 일어서서 선택을 합니다. 원시시대와 달리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선택 하나가 치명적으로 목숨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여러 번 해서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맹수와 멀리 떨어져 문명화된 사회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책과 강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미리 시행착오한 경험을 흡수함으로써 몇십 년, 몇백 년의 능력치를 끌어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곁에 두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은 이를 잘 활용하여 내면화하였고 여러 번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온 사람입니다. 또한 선택을 한 후에 따라오는 결과에 대한 경험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당당하게 선택을 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곁에 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은 곁에 두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